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1번 옳은 지문입니다. 우리 인구 밀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발 밀도라 하면 개발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건축이거든요. 이러한 건축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새로운 기반설의 확충이 곤란하다고 하면 계속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기반 시설인 전기, 수도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합니다.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이제 250%짜리 건물 건축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효과가 되게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한 기반설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검토하여 구역 해제 등의 조치하여야 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기반설 변화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즉시 검토하여 해제하는 거 아닙니다. 3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하지 않는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의 경우에도 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적률을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면 100%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변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아예 없습니다. 4번입니다. 공업지역의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행위에 따른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상공,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끝에 없다란 말은 열애아홉은 틀린 지문이죠. 5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10절 기반설 부담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은 기반설 연동제에 따른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연동제라 함은 건축물 건축 등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인데 이러한 건축물이 많아지게 되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기반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반설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 구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의 용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 강화에 대한 규정은 없고 용적률만 최대 50% 강화합니다. 그래서 만약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건폐율도 50%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50%라는 말 없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는 건폐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용적률은 강화할 수 있고 50%라는 말이 붙어도 항상 옳은 지문이라는 것 봐놓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 허가권자,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없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이제 10절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당해 용도 지역에 형성되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강화할 수 있지 완화란 말 쓰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50%란 말 나오게 되면 앞에는 용적률만 50% 강화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광시군,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지정할 수 있고 누구의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특광시군의 관할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받는 것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주거적 상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주거적 상업지역 추천호시고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대상이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기반설치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으로서 행위 제한 등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 이 말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행위 제한 완화, 해제 20%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곳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란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거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 기반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 당장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수요가 급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기반시설을 빨리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내용에는 다양한 기반시설이 그 내용에 해당되지만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기반 설치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저 대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이지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대학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 설치 계획은 앞서 보셨듯이 1년 내 수립하여야 하고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법적 효과로서 치료에 관한 사항을 방금 함께 보셨습니다. 1년 내 수립해야 되고 1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으로서 충분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수립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설치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설치 비용은 기반설 부담 구역 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 부과하며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하게 되면 건축물과 관련된 종류에 따른 기반설 설치 비용 유발 개수에 따라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징수는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하며 납부는 사용 승인 신청 시에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계된 시험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유발 개수에 관한 사항들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데 이쪽은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해서 기반설 유발 개수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게 늘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계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함께 오십니다. 시장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돈 내서 기반설을 직접 설치합니다. 똑같은 기반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또 한번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번 옳은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개발인 허가받은 자에게는 기반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입니다. 모든 개발인이 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립니다. 1번은 답을 4번으로. 2번입니다. 건축물별 기반설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3번 관광 휴게시설을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관광 휴게시설은 에버랜드나 잠실의 롯데월드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한번 방문하게 되면 오랫동안 다양한 기구를 타게 되는데 그러한 기구 가동하고자 한다면 많은 전기 필요하죠. 그런 의미로 관광 휴게시설이 가장 높게 책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법령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완화 추천수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인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곳은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번 맞는 겁니다. 2번입니다. 녹지와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은 기반설 부담 구역에 설치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3번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 구역과 개발도 관리 구역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개발도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능하면 기반설 부담 구역이고 불가능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중복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 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그 전제가 대수선이거든요.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수선의 원칙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행위, 증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 아닙니다. 5번입니다.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 행위가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추가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을 한다. 5번 맞습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 구역에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건물이 건축돼 있다면 설치 비용 낸 적 없을 겁니다. 여기에 100제곱미터를 증축하여 300이 되었다고 하면 200제곱미터 추가하는 100제곱미터 증축 부분에 대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얘를 전부 철거하고 이번에 500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면 200 초과하는 300 부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300까지는 돈 낸 적이 있죠. 그래서 초과되는 200에 대해서만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5번입니다. 그래서 철거란 말을 보고 신축이란 말을 보게 되면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연면 초과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부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의 기반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설치 비용 산정 시에 기반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용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새로운 기반설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은 못 만들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만들 수 있죠. 그 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지 비용도 설치 비용에 산입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물납 인정될 수 있다.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하면 물납 가능합니다. 3번입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의가 설치돼야 된다. 3번 옳은 지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 편성 대상이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특별 회계 편입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고 이후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 미리 행정청이 예상할 수 있다? 예상 못하죠. 그래서 특별회계 편입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시고 저 기반설 설치 비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부가 징수했다면 그 돈은 해당 지역에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의료시설은 병실 갖춰져 있는 병원을 말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은 학교 도서관 말하는데 요즘 고등학교에 야간 자율학습 없죠. 1인당 전기 사용료 많지 않을 겁니다. 반면 24시간 사람들이 입원해야 되는 병원의 경우는 전기, 수도 사용량 꽤 많죠. 그래서 의료시설이 교육연구시설보다 기반설 유발 개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다로 되어 있는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입니다. 기반 설치 비용 부가 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부터 신청 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기반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그래서 기반 설치 비용의 부가 징수는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하고 납부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가 징수 절차를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설 지병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무엇에 따른 시설로서 몇 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답은 2번, 200이죠. 6번입니다.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설 부담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기반설 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 구역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 규모가 결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설 설치를 결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번 이해하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광역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도 주민의견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광역시장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 완화 동의를 해놓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없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3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 제한입니다. 건배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5가지가 필수사항인데 이러한 5가지를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이후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5개 내용을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이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대신할 수 있죠. 기반 설치 계획의 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거꾸로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의 내용은 몇 개이다? 하나.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은 몇 개이다? 5개. 그래서 5개로 하나 대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용 하나짜리 행정계획으로 5개의 내용이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을 대신하는 것 곤란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 계획 수립하는 것 본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곳, 인구 증가율,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번입니다.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7번에 관한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에 해당되는데 작년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시험에 다룬 바 있습니다. 이것 시험에 나오면 틀려주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집화장. 그래서 농수산물 집화장 앞에 상업지역이란 말이 달려 있다면 그때는 예외가 인정되는 그런 경우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여튼 잘 찍으신 분들은 맞추시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출제하신 분이 제발 틀려달라고 그런 마음에서 출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정성 고려해서 틀려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8번입니다. 국토법령상 시장 군수가 주민 의견 드려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여기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하게 되면 용적률을 50% 강화하는데 이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0%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투기과일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이 투기과일지구 지정할 때 우리에게 물어봤다? 그냥 지정했다. 그냥 지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 개최해야 되죠. 성장관리 방안이 아니라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절차 거치고
시범 도시계획 수립이나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공람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일 때 공람 절차 후 공청회 개최하는데 세 가지 공청회 개최하는 것 빼면 다 공람 절차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우는 주민 의견 정치 없다. 규제 강화시키는 것은 주민 의견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224페이지 11절 청문입니다. 여기 청문은 중요한 행정처분, 취소, 말소, 처분 시에 청문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기역의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 대상입니다. 그리고 니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청문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 실시계획인가 취소, 중요한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취소, 말소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처분 시에는 청문과 관련된 사전 절차 받는다. 그래서 4번 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12절 벌칙입니다. 여기 벌칙과 관련되어서는 나오면 틀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벌칙까지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이 허가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한 자, 개발이 허가제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규정, 벌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 찾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안 보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벌칙 뒤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